송은경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음소거 된지 모르고 계속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을 것 같아. 또 이렇게 제가 뭐라고 초청해 주셔 가지고 사실 그 상봉미등경영센터 전에 그 연말 행사 이런 거 있을 때 저를 초청해 주셨었잖아요. 저 그런 초청을 처음 받아 봤어요. 그냥 일반 센터에서 되게 그렇게 의아했는데 그렇게 뭔가 같이 있고 싶어 해 주시는 막 이런,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 이런 의아해하면서 갔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잘해 주셨어 가지고 이 센터는 쪼끔 다른 센터와 좀 다르게 뭔가 친정엄마 같은 느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센터가.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까 이제 잠깐 보여주셨지만 어 낯뜨겁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오디션 프로 나오는 거 보면은 노래 잘하는 분 너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어떻게 알게 된 작곡가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파트너분들이 그냥 제가 인제 무대에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무대에 서본 분들은 무대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이제 헤아리셔 가지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자주 마련을 해 줘요. 쬐끄만한 데서 그냥 한번 노래해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 줘요. 저는 또 하나도 안 빼고 나가서 해요. 그럴 때 그 모습을 우연히 작곡가분이 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참 용감하시다고. 음.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닌데 시키면 또 시킨 대로 다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서 '아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성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노래를 계속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왜 그런 혜택들을 받았으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간절함의 힘인 것 같아요. 간절함의 힘과 생각의 힘. 그런 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꿈꿨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애터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차고 넘치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제가 애터미 하면서 이 '감히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가 깨졌어요 그때.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고 나한테 저런 복이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늘 가난에 쩌들어서 사는 모습들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아 생각의 힘으로 간절함의 힘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를 한번 깨달았게 됐던 그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 놨던 인생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나한테도 올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 그때 인제 노래했을 때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인제 그런 생각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 주제도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생각의 힘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게 애텀이구나.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그걸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얼토당토 않고 될까 싶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의 힘을 합치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니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 코로나 총장 한번 돼 보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총장 된 사람 한번 돼 보자고 저희 파트너들도 코로나 덕분에 본부장 된 사람, 국장 된 사람, 팀장 된 사람 있거든요. 어 그 생각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를 박한길 회장님께서도 늘 외치셨지만 그거를 진짜 한번 생각 없이 실천해 봤더니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 문서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화면 보이세요? 네네. 이건 여러분 이거 애터미 티켓 앱에 가면 로그인하면 이거 뜨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 몰랐거든요. 되고 나서 인제 스케줄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화면에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다 그 직급을 이제 달성한 직급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메시지로 뜨는 거 저 티켓 앱에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요거를 제가 캡처해 놨어요.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영상 화면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1월 하반기에 제가 총장을 도전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전을 위해서 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 파트너분들이 또 같이 파트너의 계획을 같이 합쳐 가지고 그게 전체 팀의 목표가 됐고 그걸 향해서 무조건 한다라는 마음으로 뛰어왔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 입성이 됐다고 문자 받은 제가 이 문자를 너무너무 받고 싶었어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로얄 리더스 클럽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꿈도 꿨었어요. 이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꿈도 꾸고 '아 이런 기분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자를 3월 4일날 오전 8시 56 분에 제 문자로 딱 뜨는 순간에 와 그 쾌감을 여러분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는 로얄 마스터 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이니까 여기에 인제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인제 하나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설렜던 시간을 잠깐 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로얄 리더스 클럽 들어가면 아주 사소한 건데 아주 기분 좋은 일을 어 그런 걸 받게 되잖아요. 이게 출시되기 전에 신제품을 이제 집으로 보내주는 건데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받은 제품이에요. 17일 날 출시될 제품 세라젬의 이렇게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웃고 계시죠 지금? 너무 사소한 거에 막 행복해하니까. 음. 사소한 것도 욕심을 내셔야 돼. 요렇게 해 보고 나니까 다른 것들보다 제가 이제 꿈꿨던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게 '아 너무 재밌고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제 제가 애터미 스토리 그러니까 송은경의 여기 스타 마스터를 아직 안 고쳤네. 애터미 스토리 어떻게 되는지 인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 사진 되게 그리우시죠? 이때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세미나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이 시절이 있었죠. 이때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모르고 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불평불만했던 제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 사진을 좀 모집을 해 봤는데 '아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세미나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듣고 있죠. 이거는 코로나 오기 전에 인제 10월 달, 11월 달쯤에 우리 본사 세미나의 그 스케줄표를 제가 잠깐 찍어 봤는데 되게 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졌었죠. 각 지역마다 또 원데이 해 주고 지역 세미나 해 주고 부업가 세미나 해 주고 이렇게 본사에서도 많은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해 주셨었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인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본사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가 거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서 또 이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전에 생각해 보면 한 곳에 모인 인원이 한 뭐 2,000명 가까이는 됐었잖아요, 한 번 열릴 때마다. 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오프라인 때도 온라인으로 바뀐 상태에서는 더군다나 더 많은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한 곳에 일어나는 것 정보들을 그냥 다
공유하면서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애터미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 선택하진 않죠, 애터미를. 똑같은 정보를 똑같은 환경에서 듣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애터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또 선택했다 해도 모두가 다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또 아니더라.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 봤어요. 왜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공해 가고 누군가는 왜 중간에 이걸 알아봤는데도 중간에 포기하게 될까? 왜 누구는 또 이걸 아예 선택도 하지 못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Y를 찾지 못해서죠. 나한테 애터미가 왜 왔을까? 나한테 애터미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이걸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 점검이 안 돼서 그냥 하루하루 안주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이 변하지 않는 거. 그 세미나 속에서 이 Y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설령 이걸 찾았다 해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도 요거를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은 당장에 얼만큼 팔고 얼마를 전달하고 이거보다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저도 또한 그렇게 일을 해 왔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지금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인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제 스토리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환경과 잘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자꾸 생각해 보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은경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애터미를 선택했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만난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어떤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제 아라쇼였나? 거기에서도 나왔지만 그 뭐였죠 그건? 보이는 라디오. 거기에서 나왔지만 사실 이제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시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인제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뭘 해 드릴 게 없어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치료 받으시면 제가 음식이라도 해 드릴게요."라는 마음으로 인제 저희 집에 와 계셨을 때 어머님이 화장품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마침 애터미를 인제 막 시작하고 계셨던 분이고 화장품을 주문했지만 인제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해모임을 같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뉴스 동영상을 보고 믿음이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자체적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방송국에서 앵커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근거 없이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품이 믿음이 간다고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뭐 아무거나 드시지 말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판단을 믿고 이 제품을 선택해서 드셨었어요. 그리고 해모임을 인제 어머니가 드셨고 화장품도 원래 주문하려고 했던 제품을 안 사시고 이 회사가 마음에 드셨는지 아니면 안심이 됐는지 이 화장품을 사시면서 저한테 "너도 하나 사 놔라. 내가 보니 그 제품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볼 때 굉장히 고가일 거라는 방문 판매하는데 무슨 연구소에서 개발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일 거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있었는데 가격을 들어보니까 제가 쓰던 화장품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보는 앞에서 거절하기가 그래서 화장품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를 사 놓은 계기가 사실 저의 지금을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화장품을 저는 처음에 접하고 화장품을 통해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인제 역할을 했던 부분은 우리 육종 화장품과 이브닝 케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인제 전달받게 되고 이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서 회원 가입을 시키고 저는 회원가에 그 당시에는 인제 뭐 지금처럼 막 제품 가격이 이렇게 오픈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싸게 살려고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에 살려고. 근데 뭐 가입할 때 몇만 원 싼데 가입하면 가입할 때 어떤 조건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입을 했었고, 그래서 화장품을 인제 접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제가 그 화장품을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화장품을 다 쓰고 인제 쓰기 시작했는데 3주 정도 썼을 때에 피부 톤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 이 제품 되게 괜찮다.' 하루 종일 촉촉하고 피부가 제가 지성 피부였는데 이게 유수분 밸런스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이제 저렴한데 제가 더 비싼 거 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바꿔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제 나 이 화장품 떨어지면 이거 사서 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분이 저희 집에 밖을 나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애터미를 바꿔 써 봐.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쓰기 전에는 그게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체험이 있고 '나 인제 이거 계속 써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서 인제 제가 생활비를 얼만큼 절약되나 계산을 해 보면서 와 폼 하나만 바꿨어도 1 년에 20만 원이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이게 수치상으로 나오니까 저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를 소개하고 저희 엄마한테도 인제 바꿔 쓰시라 하고 교회 언니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바꿔 쓰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성격이 아닌데 그 체험이 제가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딱 나타나니까 '저 사람도 생활비 절약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먹어지니까 이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생각할 뭐 저기도 없었어요. 그냥 좋은 거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걸 일로 봤었으면 '저 사람한테 이걸 팔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으로 전달했으면 저는 전달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 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 봐요 요즘에. 제가 그 과정을 굉장히 잘 겪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품이 들어왔고 그 제품에 대한 체험을 제가 하면서 좋았고 제품력을 제가 알아봤고 나한테 얼마나 이익인 걸 아니까 전달이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도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소개하기가 쉽지 않았나 제 성격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이제 전달보다는 소개해 가는 과정 중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하고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또 세미나 센터에 뭐 밥 먹으러 오라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누구 인제 강사님이 와 계세요, 여지없이. 그럼 그 강사님 인제 강의할 동안 자리 좀 채워 달라고 밥값 좀 하고 가라고 인제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앉아 있게 되고 뭐 센터까지는 갔었는데 사실 세미나 장소 간 거는 저희 지금 생각하면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잘 이렇게 제 심리를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 제가 센터에 계속 갔던 것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비전을 봐서 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을 자체를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걸 통해서 사업성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줬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열심히 사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도와주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아유 난 시간 있는데 가서 자리라도 채워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건데 우연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미나 이제 목요일마다 세미나를 갔다 오는데 금요일 날 와서 저한테 어제 내가 세미나 가면서 울면서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초청을 제일 못하는데 누군가 간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해 놓고 그날 여지없이 또 그게 인제 새벽에 문자 하나 띡 보내 놓고 못 온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전화도 안 받아 버리고 그 새벽길을 또 잔뜩 기대하고 인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길을 또 혼자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이 안 붙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세미나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유 그게 뭐라고 "제가 가서 옆에 앉아 있어 줄게요." 이러고서 쫓아갔던 세미나에서 제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인제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인제 모교 원데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서 인제 그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세미나 나의 인생 시나리오 세미나를 듣고 저는 사업을 결심하게 되고 아까 말했던 why 나한테 애터미가 왜 왔는지 왜 나랑 애터미랑 연결을 시켰는지 그 의미를 찾는 계기가 됐었어요. 박강 회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균형 잡힌 삶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는 고객의 성공인데 그 성공적인 삶이란 균형 잡힌 삶을 살다 가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도구 삼아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곳으로 돈을 벌어서 골고루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잘 살다 가는 거라고 난 생각한다. 우리 모든 고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그때 36살 때거든요. 36살 먹을 동안 누구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본 적도 없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 데도 없었고, 그걸 들으면서 되게 멋있다 하고 듣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니까 생각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냥 와, 되게 멋있는 회사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까지는 안 갔었는데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하는데 저한테 확 꽂히는 말이 하나 있었던데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 부분에서 이제 챙겨야 될 걸 얘기를 하시는데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다. 제발 부자 될 생각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듣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유독 이 말이 들어왔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꽤 많이 생각하고 살았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결혼하면서 잊어버리고 산 지 10년 만에 애터미가 저한테 온 거죠. 저희가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다 3년 내리 이제 망하면서 잔뜩 빚을 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그때 저희 집이 주인집 이제 연탄재 쌓아놓는 한 곳의 쪽방이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방. 그리고 옆에 물 쓸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다 석유 골로를 놓고 주방 겸 세면실 이렇게 쓰고 화장실은 멀리 공동 화장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살게 되면서 제가 그때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나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을 때 마당도 있고 기와집에 앞에 대나무 숲도 있고 뭐 이런 집에 살았었는데 땅이 넓으니까 근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구라는 걸 느꼈던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없어서 서름 받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월세 못 내서 막 주인 아줌마한테 혼나고 있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파출부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고 와서 엄마 아빠랑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쪽방이 쬐끄마한 방에서 얘기하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던 모습, 빚쟁이들이 와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다 실갱이 하다가 막 뭘 집어 던지다가 그게 우리 엄마 입술에 잘못 맞아 가지고 이렇게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엄마의 모습. 청소부 하시던 아빠는 볼이 동상에 걸려 가지고 막 지금도 실핏줄이 다 터져서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모세혈관 이런 곳이. 네, 그랬던 모습들을 되게 많이 보고 자랐던 터라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생각이 '나 빨리 돈 벌어다가 우리 엄마 좀 갖다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학창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인제 제가 졸업을 하고 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겠어요. 뭐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인제 작은 힘이지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 살림이 따로 있고 우리 아이들 이제 아이 낳고 키우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지나간 세월이 10 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제 물론 부모님을 안 찾아갔던 건 아니죠. 생신 때 명절 때 뭐 이렇게 가서 용돈 드리고 하는 건 했었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뭐 그걸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뭔가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던 계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당시에 보내고 있는 시간이 남편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제 집에서 혼자 집안 정리 조금 하고 나면 언니들하고 인제 막 수다 떨러 나가요. 어디 카페도 찾아다니고 맛있는 뭐 밥도 먹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같이 막 수다 떨고 이러고 집에 왔었거든요. 그게 하루의 일과의 전부였어요 거의. 근데 이제 소비만 하고 이렇게 쓰기만 하고 사는 삶이었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근데 그때 참 재밌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렇게 수다 떨고 집에 오면 시간이 그냥 뭔가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간을 거기에 보내지 말고 이 젊은 날 이 시간을 애터미에서 보낸다고 하면 쪼끔 더 뭔가 이루어지면서 음 이루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쪼끔 더 시간을 잘 보낼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생활비를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뭐 이 60 몇십만 원 용돈 그 용돈 갖고 인제 "어르신들 못 산다. 병원비만 해도 많이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사시려면. 이제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인생 시나리오 인제 끝나고 썼는데 부모님 생활비에 300만 원을 써 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썼던 거는 저희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나도 아파트 라는 데서 한번 살아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가슴에 콕 박혔던 게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게 돌아보면 아파트 천지인데 거기에 비어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저 아파트가 '우리 엄마는 소원이구나. 저런 데 한번 들어가서 살다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말이 되게 가슴 아팠고 딸인 나는 지금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맺혔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 챙기는 부분에 썼을 때가 엄마 생활비 300만 원 드리기라고 썼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쓴 게 인제 아파트 사드리기였어요. 요렇게 저는 다른 것들도 쭉 썼지만 회장님이 그게 인제 여한이 없는 삶을 살라고 쓰라는 거였잖아요. 못 해야 될 걸 못하고 가면 한이 남는다. 그게 없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이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데 어떻게 어 쓰면서 살 것인가를 좀 그려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써 보고 봤더니 제가 한 달에 3,400만 원이 있어야지 여 멋진 삶 그 균형 잡힌 삶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100만 원씩 타서 쓰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한이 없는 삶을 살려고 써 봤더니 한 달에 3,400만 원을 쓰고 살아야 좀 '멋지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와 제대로 잘 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전체를 보고 갔으면 지금 제가 못 왔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가 뭐 이 좋은 차 못 타 보고 죽는다고 한이 되겠니?' 전 그건 아니었어요. 그 집도 그때 32평 네 식구가 32평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집도 더 큰 집 뭐 이런 생각도 안 해 봤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집도 괜찮아. 그리고 뭐 '너가 기부를 못 하고 죽는다고 뭐 한이 되겠니? 너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한번 추려 보자. 이 중에서 내가 정말 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면 한이 맺힐 것 같은 게 뭐가 있나.' 저는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딱 써 놓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이걸 딱 써 놓고 나도 저한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200만 원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수입이. 그러니까 인제 300만 원이라고 턱하니 써 놓고는 '너무 크다. 나 이렇게 벌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은 나랑 적성에 안 맞는 일인데 그래도 용기 내서 해 보려고 하면 쪼끔 이렇게까지 못 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아파트는 또 엄두도 안 났었고 더군다나. 그랬는데 제가 참 그때 잘했던 게 뭐냐면 '아 이거 너무 커서 나 못 하겠어.'가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해 보자.' 그게 얼만큼인가? 그게 바로
엄마 월급 70만 원이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300만 원 너무 큰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거가 얼만큼일까? 이런 생각을 막 좁혀가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요. 딸이라서 그런지 저희 엄마가 그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청소도 해 주고 요 이제 지금 요 사진 보면 이게 자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완성되기 전에.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찍어 놓은 사진이라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다 사방이 뚫려 있고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데서 저희 엄마도 일을 하셨었는데 하루 종일 거기서 벌벌벌벌 20 몇 층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걸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녹초가 돼서 저희 이제 저녁 때 퇴근하셨는데 그다음 날 먹고 살려고 그 자리를 또 가야만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인제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주변 공사 현장 사무실 청소 주변 정리해 주면서 받았던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아니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했을 때 똑같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지? 저희 어머니는 인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 아프고 외롭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치만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준비를 다 해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평생 쓰시고도 남을 만큼 잘 해 놓고 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또 저도 남편 덕에 일 안 하고 아이들만 케어하고 집에 살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저의 모습. 저희 엄마는 제가 엄마라는 분을 인지할 때부터 이 일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일을 해야 한다는 그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 생존을 위한 일. 거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은 못 해 드려도 우리 엄마가 그 일에서 해방돼 갖고 저처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재미를 잠깐이라도 좀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내가 좀 덜 한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일했던 게 '우리 엄마 월급을 여기서 만든다.' 왜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았냐면 제가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소비자들 가지고 6만 얼마, 7만 얼마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열심을 내서 한다면 뭐 5년이 걸리건 100배 늘리는 시점은 오겠지. 소비자 100배 늘리기 한번 해 보지 뭐. 그러면 뭐 못해도 70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 일을 결심하게 돼요. 난 앞으로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7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게 없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엄마 일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었어요. 일하다 보면 사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벌어지게 되고 좋은 일들만 있지 않고 저는 이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가도 인제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하다가 소금 세례도 맞아 봤어요. 개시 전에 잡상인이 와서 오늘 하루 장사 망쳤다고 뭐 설명하고 나오는데 뒤에다 왕소금을 뿌리는 제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일 못 하겠어요.' 하고 집에 들어갔던 날이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친구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본다든지 모임에서도 왠지 모르는 소외감이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걸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꾹꾹꾹꾹 누르면서 잘 버텨갔었어요. 그런데 소금 한 방 딱 맞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정신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성공 못 한다고. 제가 한참 동안 정신이 어디 가 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날이 소금 맞았던 날 같아요. 그 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지? 애터미가 뭔데? 너는 남편이 그냥 벌어다 준 돈 안에서 그냥 그 그늘에서 먹고 살아도 먹고 살 만하잖아. 근데 왜 이러고 다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인제 와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고서 집에 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서러워 가지고. 그전에 이제 꾹꾹 눌러 참던 것들이 폭발한 거죠. 한참 동안을 울고 있는데
많이 울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힘없이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가슴에서 막 울리는 소리가 "너 애터미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녔냐? 애터미에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이 엄마 월급 70만 원이었어요. 그 고생한 얼마나 고생하고 이 돈을 벌어오는지를 알고 있는 제가 쪼끔 소금 한 번 맞았다고 그거 엄마 거기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움직였는데 소금 한 번 맞았다고 깨갱하고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엄마는 딱 평생 일을 하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고 나면 남은 네 생애 동안 가슴 한켠에 한이 안 남겠냐. 네가 아무리 좋은 일들이 있고 이래서 여유롭게 사라진다고 해도 그 가슴 한켠에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 날 다시 센터로 나가게 됐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됐고 그 후로도 뭐 좋은 일들만 있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소비자가 없을 때 매출이 안 일어날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와서 파트너들이 생기고 이럴 땐 또 그 파트너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감정적인 문제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포기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 애터미의 시스템의 그 힘이 제 조직 안으로 작동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게 만들어졌던 시기. 그때가 파트너가 나오고 이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러니까 제 수당이 쪼끔씩 올라가는 거기까지 이 일이 버텨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근데 그 부분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로 이렇게 붙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시점까지 딱 오고 나니까 그다음은 포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당이 늘어가고 있고 또 파트너들이 나를 믿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가 버리면 '저 파트너 어떡하나.' 이렇게 막 엮여가는 거예요, 저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들로. 근데 그게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들을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게 이렇게 어 엉켜 놓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은 되게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그만둬. 저 소비자 때문에 내가 못 그만둬. 내 꿈 때문에 못 그만둬.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 저 사람 혼자 남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때 당시엔 버겁고 책임감에 힘들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 보니까.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계기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당이 올라가서 돈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2019년도 1 월부터 한 일 주일에 80만 원씩 드려요. 근데 그때부터 처음 드린 게 아니고 제가 돈이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오토 판매사 넘어가고 쪼끔 이제 넘치는 오토 판매사 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50만 원을 그냥 뚝 떼어 놨어요. 제가 막 '허리띠 졸라매야지.' 하고서 생각하고 그거를 뚝 떼어서 엄마를 드렸었어요. 월급으로 50만 원을. 여러분 해 봐서 알겠지만 오토 판매사 쪼끔 넘치는 오토 판매사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잖아요, 경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 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그래야 파트너들도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지 않았지만 무조건 그걸 떼어 놓고 엄마를 드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살아가는 건 내가 어떻게든 감당해 가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진짜 50만 원 월급을 드리는 제가 됐잖아요. 70만 원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차츰차츰 올라서 인제 쪼금 더 드리는 시기가 됐었고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쪼금 있다가 주급으로 50만 원을 드리는 걸 결심하는 날이 또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또 흐지부지 가겠다 시간만. 그래서 그냥 '에이 몰라.' 그러고서 들어오면 주급으로 들어오면 50만 원을 뚝 떼어서 엄마한테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300만 원이라고 써 놨잖아요. 300만 원이라고.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정도 드리면 됐지 어느 순간 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정도면 됐지.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주고 들어와서 드리고 나서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 또 쓰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 놓고 그렇게 흐지부지 가면 이걸 다 파트너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또 한 거예요. 2019년부터 내가 그냥 몰라 80만 원씩 그냥 드려 이러고서 툭 입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엄마 아빠 생활비 300만 원 써 놨잖아요. 그게 320이잖아요. 4 주면 80만 원씩. 5 주면 400만 원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힘들지만 툭툭 저지르니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제가 굶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뛰고 더 그렇게 되더란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써 놨던 아까 우선순위 2가지 중에 1가지 생활비 300만 원 드리는 사람이 됐고 작년 2020년 2월에 2번째 꿈을 이루었어요. 아파트 사들이기.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저는 사실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집을 장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집을 사드려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뭐 4, 5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4, 5억을 모아가지고 현금 들고 가서 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다 웃으시더라고요. 저렇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계속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인제 아파오고 수술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 계실 때 아파트로 이사 가면 뭐 하나? 쪼끔이라도 젊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이거를 누려야지. 호호 할머니 돼 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 뭐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그냥 시세도 알아보려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작은 행동을.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과정 중에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진작 아파트로 들어가실 수 있게 해 드렸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좀 어리석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저희 엄마가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 2 월까지 사시던 빌라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빌라의 지상에 살았던 게 아니라 저희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에 시골에서 서울의 면목동에서 살다가 아빠 회사 때문에 6학년 때 이쪽으로 인제 퇴견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부터 이 빌라에서만 살았어요. 이 빌라에 지상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 빌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 층에 지하 단칸방 하나, 2 층에 지하 단칸방 하나가 딸려 있는 빌라예요. 저희 처음에 퇴교원으로 이사 왔을 때 이 빌라의 지하 방의 1 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109호, 209호, 309호 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빌라의 지하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이렇게 공동 부엌이 있어요. 공동으로 쓰는 부엌. 여기에서 세 집에서 같이 이 부엌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방이고 지금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그전에 살던 곳은 사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 빌라에서 나올 때 제가 지하에 가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몇 명 안 살아요. 거의 대부분 창고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전에 예전에 저희는 깨끗하게는 해 놓고 살았지만 이 방에서 저희가 살았었고 아까 그 공동 부엌을 세 집이서 같이 쓰면서 그렇게 생활했었고 화장실은 놀이터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또 저희 언니 오빠가 적절한 시기에 공부를 못하고 힘들어 가지고 같이 인제 벌면서 같이 힘을 합치니까 쪼끔씩 나아져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지하에 한 방에 살다가 그다음에 옆에 방까지 얻고 그다음에 옆에 방까지 얻어서 이 한 켠 세 방을 다 우리가 쓰면서 인제 그 공동 화장실이 공동 주방이 우리 주방이 됐고 이러다가 인제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아까 처음에 봤던 요 빌라의 3층
구 라인에 여기 3층에 살았었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점점 사시면서 이제 다리가 아프고 수술하고 하니까 3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인제 생각을 한번 또 다시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작은 행동들을 해 나가기 시작했더니 그런 방법을 알게 되고 아파트로 드디어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예. 저희 엄마 집 한번 보실래요? 정남향에 32평 아파트예요. 이렇게 그냥 해가 너무 잘 들어서 밝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렇게 10층에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게 되셨어요. 이걸 보면 이 사진 제가 계속 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해가 잘 드는 밝은 집에서 또 다리 안 아프고 올라갈 수 있고 베란다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고 집 분위기가 환한 이런 집에서 인제 사실 수 있게 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송은경 너 되게 대견하다. 너 진짜 잘 버텼어.' 그 되게 이렇게 애터미하면서 제가 되게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에요. 이 아파트에 딱 이사 가는 날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게 참 스스로 잘 버텨온 게 대견스럽게 이제 좀 이렇게 느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본부장 승급했을 때 이제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다 남편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하고 남편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아들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때가 저희 부모님이 70이 넘으신 상태거든요. 근데 여권을 이때 처음 만드셨어요. 여권을. 그러니까 해외여행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사셨고 국내 여행도 사실 먹고 사느라고 제대로 못 해 보셨던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괌에 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또 딸이 본부장 됐다고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해외여행을 처음 가셨지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낼 수 있었던 것. 요런 것들이 제가 작년 동안 이루었던 것들이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두 가지 이뤘는데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앞으로 제 수당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보여 드린 건 두 가지지만 여러 가지 또 여유롭게 되어지는 부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남편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 그런 환경 속에 내 일을 찾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먹고 살려고 하는 것과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기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늘려가는 부분들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박한결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한번 써 보라니까 써본 거죠. 인생 시나리오를 써 봤고 그중에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 그리고 '나라는 사람도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번 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없었겠죠. 그래서 그 영향을 가장 미쳤던 첫 번째 가장 큰 힘은 생각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 봐야겠다.' 근데 또 생각만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지 애터미에서 시스템이 받쳐줬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버텨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생명력을 가는 조직이 생겨났던 것처럼 그 조건이 뭐였나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 다 사업자분들이시겠지만 귀 따갑게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움직였을 때 도와주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보는 의미에서 가입비 진입비가 없어서 저는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가입비가 있었으면 저는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거예요, 가입할 자체도. 몇만 원 싸게 산다 해도 가입비가 있었으면 안 했을 거라는 거고 제가 결단을 하고 '사업을 해 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또 목돈이 들어가는 진입비가 있었다면 저는 목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레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내 하위에서 올 파트너들도 가입비, 진입비가 있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입비, 진입비 없는 게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지만
가입비 진입비가 없는데 외우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제공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월간 유지비가 없다. 저는 부담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좀 격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월간 유지가 있었으면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럼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과연 이게 있었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해 볼 만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파트너들도 같이 따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제가 소비자로 있을 때 이 무한 누적의 내 좌우에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게 이 무한 누적이 없었으면 제가 수당을 못 탔을 것 같아요. 달달이 이게 수당을 탈 때까지 기다려 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었으면 뭐 제가 소비자였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그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으면 저는 필요할 때 물건만 사는 소비자였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일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뭔지 알아갈 기회도 없었겠죠. 그다음에 무한 단계 제가 인맥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인맥의 한계가 반드시 올 건데 이 단계 제한 없이 다 인정해 주는 이 부분이 지금의 제 소득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원마케팅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 이 조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저한테 힘을 줬던 어떤 시스템의 그 힘. 이것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해 가는 게 아닌가. 또 제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저를 도와줬던 힘이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봐요. 앞에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 없는 것들은 인제 아실 것 같아서 무한 누적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 애터미는 자랑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한 줄에 쭉 있으면 누가 누굴 자랑해서 여기 붙였는지를 모르니까 좌우에 두 줄로 펼쳤을 때 '아 이 사람이 자랑하고 있구나. 광고해 주고 있구나.'라고 인지해서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두 줄로 펼친 사람들만 수당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가입했건 누가 가입했건 내 파트너가 가입시켰건 내 위에 스폰서님이 가입시켜 줬건 이렇게 내 두 줄에 붙어서 연결돼서 내려간 모든 사람들을 내 매출을 다 인정한다는 거. 내가 가입시켰건 누가 가입했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게 무한 단계죠.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번째 있는 그 어느 누군가가 매출을 딱 이렇게 물건이 필요해서 홍삼을 샀다. 그럼 이게 40,000 포인트거든요. 포인트가 그 사람한테도 적립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다 공유를 해 주면서 수당이 태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 무한 누적. 좌우에 300,000 포인트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위에 스폰서님한테 자세히 한번 들으세요. 좌우에 이 중에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수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300,000 포인트가 될 때까지 수당을 받을 조건이 될 때까지 달이 지나도 해가 지나도 계속 누적돼서 탈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거. 그래서 소비자인 저도 돈을 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요게 무한 누적이에요. 그리고 단계를 따지지 않고 몇 대 상관없이 그다음에 인맥이 없는데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 이 인원이 어떻게 늘어가나 저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소비자를 만드는 거는 내가 아니라 제품이에요. 제품력 때문에 소비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단계를 자르지 않고 다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보세요. 저한테 애터미 정보를 주신 분, 제품을 전달해 주신 분은 저한테 용기 내서 얘기한 것뿐이죠. 그렇게 제가 가격만 듣고 샀어요. 그걸 듣고. 그런데 저한테 일을 한 건 뭐냐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싼 게 써 봤더니 이렇게 좋네를 느끼게 해준 건 제품이었지 그분의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력으로 제가 애터미를 제품을 알아봤고 제품력은 뭐예요? 제품이 싸고 좋은 게 제품력이죠. 좋고 싼 게. 그걸 제가 체험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나한테 되게 도움되네. 내 생활비가 절약이 되네.'를 내가 스스로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소개라는 걸 했죠. 그래서 소비자를 제가 늘렸잖아요. 소비자를 늘린 위에 스폰서가 늘린 게 아니라 제가 써 봐서 이거 우리 언니도 좀 생활비 절약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그걸로 소비자가 계속 늘어난 거고 또 거기에서 제품력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제가 쓰고 말았겠죠. 근데 제가 소개한 그 소비자들도 뭐예요? 제품을 써 봤더니 좋네. 효과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가입시켜서 쓰게 만들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제품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없는 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인원이 늘어나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는 단계를 자르지 않고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제대로 일한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만약에 이게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포인트 뜨는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거는 보이시잖아요. 눈에 빤히. 그죠?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두 줄 안에 나라도 안 따진다는 거죠. 단계도 안 따져. 근데 나라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 두 줄 안에 지금 17개 나라가 나가 있고 소비자로 가입시킬 수 있는 나라는 더 많죠. 그런데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가 소비자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해외에 있는 친척이 한국에 들어와서 내 제품을 써보고 갖고 들어가서 또 퍼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하위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저도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시 이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감히 거기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저희 교회 언니의 언니가 미국에 살아요. 근데 미국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미국 언니한테 전달을 했고, 그 언니가 미국 사람을 가입시켜 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미국에서 칫솔 하나 사는 게 이 언니가 저랑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제 매출에도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필리핀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필리핀에 한국에서 어떤 식당에서 일하시던 제 소비자분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필리핀에 사시다가 비자 문제로 들어와서 이제 오신 김에 뭐 건강검진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터미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미나를 한번 초청이 되어졌고, 그때는 필리핀 오픈하기 전인데 이제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시면서 지금 그 필리핀에서 국장 2분이 나오셨고, 팀장님이 현지인이 3분이세요. 현지인이.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 어렵게 사시는 분이 팀장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거기는 오메가3도 이렇게 나눠서 봉지에 나눠 갖고 팔잖아요. 그걸 한 통을 다 살 소비력이 안 돼요. 구매력이 안 돼요. 그리고 칫솔도 한 개 이렇게 사가고, 낱개로. 통으로 못 사가고. 해머임도 그 소포장으로 사가요. 이런 소포장. 그러니 매출이 얼마나 힘들게 일어나요.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팀장이 만들어져요. 뭐냐면 의지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 두 줄 안으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국 사람들이 소비만 하든 사업을 해서 하든 그 모든 매출이 나한테 인정을 해주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다 똑같은 혜택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 제 매출이 뜨는 거고 제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 상한선이 없으면 단계도 안 따지고 나라도 안 따지고 다 인정해 준다. 그럼 먼저 가입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도 많고 하루하루 뜨는 포인트가 엄청나겠죠. 그걸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매출액의 35% 나눠주는 건데, 매출액이 늘어도 뜨는 포인트가 매출액의 35% 갖고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근데 뜨는 포인트가 위에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뜨는 포인트대로 다 인정해서 준다고 하면 이 수당으로 줄 35%의 대부분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사람들,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돈의 크기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 성공할 만큼의 돈을 받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말려 올라가게 돼서, 사실 다른 네트워크에서 뭐 수입 꽤 되시던 분들, 어디까지 올라갔던 분들이 그 돈을 다 받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라는 거는 말려 올라간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존에 이제 네트워크는 수당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외쳐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능력자나 먼저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절대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것 때문에 아무나 성공을 하기가 힘들죠. 애터미는 상한선 다 인정을 해줘. 단계도 안 따지고 나라도 안 따지고. 그러면 차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죠? 계속 누적시켜 주니까 인원도 늘고 이 사람들이 쓰는 포인트가 늘어서
하루하루 뜨는 포인트의 크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갈 거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차 올라가는 데는 조건을 안 뒀어요. 다 인정해 줘. 그렇지만 한없이 주지 않는다. 한없이 주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 올라가게 해 주는 조건까지는 다 열어 놓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이제 수독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딱 막는 거죠.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우리 상한선이죠. 하루에 5,000,000 포인트. 지금 상한선 가신 분들 평균 소득이 한 달에 1억이 되잖아요. 요런 거예요. 회장님 생각이 아무래도 보상 플랜에는 CEO의 마인드가 들어가 있겠죠. 생각 자체가. 뭐 타 네트워크는 한 달에 혼자서 150억씩 뭐 그 이상도 있겠지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매달 150억. 자, 애터미 매달 1억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죠. 자, 매달 150억씩 매달 1억씩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제 조건을 걸었을 때 회장님 생각은 그랬대잖아요. 150억 받는 사람이나 1억 받는 사람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는 살아가는 게 다 똑같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150억 받는 사람은 우리가 돈 없을 때는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돈 써야 될 곳. 주변 사람 도우려도 그렇고 내 집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거 채워야죠. 일단 돈이 들어오면. 그게 다 채워지고 나면 뭐 더 쓸 게 있을까요? 한쪽은 그냥 넘치게 차고 넘치는 거겠죠. 자, 1억은 어떨까요? 1억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당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을 다 했어. 근데 또 들어와.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얼마나 더 쓸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생활 수준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럴 거면 누군가한테 남아도는 소수의 인원을 만들지 말고 1억 받는 사람 150명, 150억 받는 사람 1명 만드는 것보다 1억 받는 사람 150명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저도 또한 제가 상한선 가도 제 파트너들이 상한선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자라고. 예전에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단장 되셨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요.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상한선 5,000,000 포인트 뜰 때까지 그래서 이 의미는 누구나 지금 일 시작하신 분들도 나를 기준으로 좌우에 5,000,000 포인트 뜰 때까지 일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시기와 상관없이 어느 라인에 붙었고 어느 쪽에 붙었고가 상관없이 번호가 빠르냐 느리냐를 상관없이 누구나 1번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끝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은퇴가 있는 사업. 그런데 다른 은퇴하신 분들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다른 분들은 생활 수준이 갑자기 확 낮아지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있는 분들도 사실 더 많이 벌다가 갑자기 확 주니까 경조사 찾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신 모습을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은퇴가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돈이 되면서 그다음에 진짜 시간과 돈의 자유를 누리면서 또 어때요? 친구가 있죠, 친구. 우리 함께 일했던 같이 일하는 파트너분들 사실 여러분 지금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여기 오면은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죠? 여기 오면 친구가 있고 나를 반가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살아가는 데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가 있는 사업인데 진정한 정말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저도 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무조건 성공만 향해서 가면 안 되고 친구들을 잘 챙기면서 가야 되겠다. 성공은 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면 그처럼 또 외로운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가는 분들하고 나만 무조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해서 그냥 아주 건조하게 성공만 바라고 가는 거보다 다 같이 응원해 가면서 뭐 쪼끔씩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좀 소외된 분들도 힘을 줘 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빠지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성공을 해야지 상한선 가서 은퇴하고 나서 친구가 많지 않을까. 나를 반가워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요거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애터미 시스템의 힘 요런 것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받쳐줬기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가 이런 조건들이 송은경한테만 주나요? 아니죠. 우리 박송화 본부장님한테만 주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 애터미에 회원 가입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제공이 다 다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주는 조건이고 기회인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 이거는 Y 때문이에요. Y 때문. 여러분들도 이 Y를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버텨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거 선택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분은 정작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죠. 인생 신화를 써보라고 하면 뭐 쓸 게 없대. 간절함이 안 생긴대.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 실제로. 사실 왜 그런 것 같냐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내 현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지, 이것들을 자꾸 자극을 받아야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서 자꾸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대안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기만 하니까 피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우리 정면으로 똑바로 서서 내 미래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그걸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평생 먹고 살고 우리 애들까지 다 괜찮아 그러면 굳이 뭐 이거 안 하셔도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실까 싶은데요. 내 지금 현재 상황, 현실 점검이 돼야지 위기를 느끼게 되고 그래야 준비해야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알아보고 알아봐서 애터미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마음이 먹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서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 이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분들에게 이게 정말 경제적인 복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게 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보세요. 남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취직하기 어렵죠. 취직도 안 되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월세는 나가야 돼. 그래서 월세 때문에 다른 알바를 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가게 열어놓고. 최근에 저희 아는 분도 스크린 골프장을 연 지 얼마 안 됐어요. 억대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열어놨고 그 월세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2.5단계 막 이렇게 되면서 문을 못 열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내야 돼요. 1,500만 원씩 마이너스를 치고 가는데 그렇게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뿐일까요? 뭐 그 1,5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뭐 몇백에서 몇십만 원의 월세를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서 계속 마이너스 해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위기들이 왔을 때 한 번쯤 자극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퇴사를 생각해야 하나. 보면 회사가 어려워졌어,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계속 가시방석이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남편분이 되게 괜찮은 회사에 다녀요. 그거 가지고 인제 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뭐 600-700 버는 사람들도 그거 갖고 부자 안 되잖아요. 한 달 그냥 생활만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의무적으로 며칠 이상 한 달에 무급으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월급이 줄어드니까 그 규모에 맞춰졌던 생활이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비일비재할걸요. 그리고 노후 준비도 못 했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선택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러고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많이. 그런 분들을 한번 그런 분들에게 눈을 돌려서 용기 있게 여러분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자신감 있게. '저 사람이 다단계한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정말 내가 용기 내서 전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애터미 안에서. 저도 지금 이런 것들 저한테 정보를 안 줬고 세미나장에 가지 않아서 회장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은 끔찍해요. 저희 부모님 지금 아파 가지고 일 못하게 돼 버리셨거든요, 두 분 다. 그러면은 이남 이녀인데 저희가 내 자녀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 먹고 사는 거 밖에 안 돼요, 다. 그럼 거기다가 몇십만 원씩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그게 힘들겠죠. 그런 데다가 수술하고 그러면 막 700만 원씩 수술비 나오고 이래 봐요. 나중에 인제 뭐 예를 들어 뭐 요양원에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기적인 금액들을 매달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파 가지고 계속 생활비 병원비가 들어간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고 나면 자식들 마음이 어떻게 변해 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약간 진짜 고생 많이 해 가지고 저희를 키워내셨거든요. 그렇게 두 분이서 내 자녀를 책임졌는데 다 결혼했으니까 인제 자녀가 8 명이잖아요. 거기에 손주들까지 하면 그 8 명이 자녀들이 두 부모를 책임을 못 져요. 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되게 자식들한테 짐스러운 존재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제가 이걸 누군가 얘기해 줘서 알아봐 갖고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게. 여러분 주변에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애터미는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생산자와 애터미가 정말 좋은 제품을 생산자가 만들고 이게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질 수 있게 생산자와 애터미가 손잡고 해 주면 이걸 누군가에서 전달받은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은 소비자는 애터미 회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게 되죠. 그랬더니 생활비가 절약이 되네.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네. 믿고 쓸 만한 회사의 제품을 알았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했을 때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소개한 소비자에게도 소득이 발생해서 이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은 캐시백 개념이 돈일 수 있지만 점점점 늘어서 월급 개념의 돈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꼭 해야만 하는 주변이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직업이 뭐 없어지고 코로나 이런 거 올 줄 모르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서 막 변화되어 가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생활 필수품을 써야 되는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이거잖아요. 더군다나 힘들어지니까 예전엔 브랜드 따지고 썼던 소비자가 가성비를 따지고 쓰고 기업들이 또 장난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어 제품을 찾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앞으로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 싸게 팔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옮겨올 거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걸 자랑했을 때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수입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면 어디로 몰려올까요? 그 소비자들이. 애터미로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몰려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수입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득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본 없이 입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애터미. 여러분 늘 듣던 얘기지만 가슴에 한번 이게 새기면서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이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갈아타신 소비자들 되게 많죠. 자, 몰려올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느 라인으로 들어와야겠어요? 내 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내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확률을 높이는 거죠.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빠르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 우리 코로나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 상황에서도 애터미는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고 애터미에서 돈 벌어가는, 다 힘들다고 하는데 돈을 벌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센터를 오픈을 주차장이 단독으로 쓰는 건물로 제가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 청소하고 딱 했는데 바로 코로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고 주변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해요. 왜요? 가게를 열어야 소득이 있을 텐데 저 월세 어떡하나. 거기에 또 이게 좀 이렇게 꾸미느라고 들어간 돈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온라인으로 일어난 매출로 PV를 따져가지고 6%로 센터비를 주잖아요. 문이 닫혀 있어도 한 번도 월세를 밀려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위기에도 어떤 위기가 와도 잘 맞는 일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더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나이가 이제 너무 오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오랜 노후를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도 안정적인 소득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걸로 늘어나는 소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내가 나이 들어도 이 회사는 탄탄하게 갈 수 있고, 그렇게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쓰고 또 이거를 아이한테 상속시켜주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상속시켜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여러분이 아신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고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시는 것까지는 잘 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아예 모르는 분들보다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거든요. 이걸 알아보게 만들었다라는 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꿈, 내 생각, 그 꿈을 가진 거에 대한 간절함의 크기가 커야만 한다는 걸 제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선택하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요. 부정적인 시선, 거절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것들을 내가 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제가 웅덩이로 표현해 놨는데 이 꿈이나 간절함이 작으면 일을 진행해 가면서 이런 것들에 턱턱 걸려서 조금 큰 일이 벌어지면 푹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래서 이 꿈의 크기가 이런 웅덩이들보다 이 웅덩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커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할 때 물론 당하지 않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막 보내면서 감정적인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가야 할 건 저 멀리 저기 있는 저 큰 꿈을 향해서만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버텨가면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자, 이 그림만 이제 제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생각의 힘이라는 오늘 주제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정을 읽어내는 기계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식물한테 적용을 시켜봤대요. 감정을 읽는 기계. 식물한테 연결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 식물한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감정을 표현하더래. 아, 행복하다. 이렇게. 아, 시원하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이번에는. 행동 안 하고 생각만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 식물을 불로 한번 태워볼까 하고 생각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 식물이 감정 표현을 하더래요. 무섭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그 생각함과 동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게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 내가 생각하는 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 나고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나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힘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은 안 돼. 나 같은 게 무슨. 내 삶에 이런 행운은 없을 거야.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감히 저런 꿈을 어떻게 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걸 나한테 계속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누구한테 또 작용을 해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 파트너한테, 내 스폰서한테.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내가 꿈을 그리라고 하면 그려보고 그걸 보고 간절하게 회장님이 홀딱 반할 만큼 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꽃을 하나 달아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진짜 없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해가지고 늘 웃고 다니는 그 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못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면서 기왕 하는 거 기쁘게 으쌰으쌰 해가면서 일을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지점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